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차기 대권 후보로 야권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치고 나가고 있고 이낙연 또한 마찬가지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인물이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야당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현실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선다? 글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심 어리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야권의 대권 후보로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짊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차기 대권 후보 같은 경우는 세 사람 정도로 압축이 되죠.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선호도 조사에 따르게 된다면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윤석열, 그리고 다음으로 이낙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무슨 중간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차기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권 후보로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친문 친노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보 진영에서는 친문 친노 세력이 아니고서야 대권 후보가 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그렇게 오버했던 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극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진보 쪽에서 차기 대권 후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요.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우파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님한테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 인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뭔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입장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 메시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 똑같은 신년 인사 뒷부분에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둘 중에 한 가지 메시지만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형을 집행하지 말자 거기에 포인트를 두던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원리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공정하게 형을 집행하자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두 메시지가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메시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신년 인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차기 대권 후보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저 메시지는 다분히 법치주의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그 사정을 갖다가 참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거 그런 식의 배려의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라고 한다면은 왜 도대체 그런 식의 법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수사는 억지였고
법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을 때가 2017년 3월 달입니다. 당시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 지원 대가로 43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소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저게 지금 법원이 내세웠던 주장인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내세웠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433억 원에 가까이 되는 그 뇌물 뭐가 도대체 소명이 됐습니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소명됐다라고 주장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혐의들이 있지만 다 기각이 됐고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해 가지고 승마 지원금을 해줬다. 즉 승마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줬다. 그게 다인 거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승마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 딱 하나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안종범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안에 그런 식의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 단어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 승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근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밀어붙였던 것이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소명이 됐다라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됐었죠.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종범의 수첩 그거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이 성립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고 뇌물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왜 유죄가 돼야 되냐고요.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만들어냈던 논리가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냈었던 거잖아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뭡니까? 증거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증거가 없더라도 안종범의 수첩 그런 거 없다라고 할지라도 경제 공동체인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심령술사입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무슨 뭐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 그게 지금 당시의 재판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논리였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끝까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저 논리를 갖다가 밀어붙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첩 그런 거를 가지고 증거로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특검은 계속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 그게 이분이 갖고 있는 법치라고 제가 진짜로 믿고 싶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그거를 지금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이미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허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던 것이에요.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명령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물쭈물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공청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가 적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금태섭이 뭐라고 폭로를 했었습니까? 청와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자라고 했다. 그렇게 폭로하지 않았어요. 저것이야말로 지금 공천 개입이 아니면 뭐가 공천 개입이겠습니까? 저것뿐만입니까? 울산시 선거 개입 그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탄핵의 주범 윤석열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제가 진짜로 없애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제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 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 그거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원정과 관련된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무턱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차기 대권 후보로 우뚝 서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